안녕하세요. 와이즈전입니다. 오늘은 채권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채권 매수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 자본시장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채권을 매수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채권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컴퓨터에서 HTS를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하면 굉장히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나 또 아이폰 기반에서 앱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국투자증권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왼쪽 상단에 있죠. 이 한투라고 쓰여진 파란색의 어플리케이션이 보일 겁니다. 한국투자증권 대표 MTS. 이건 이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핸드폰에 다운이 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요.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인데요. 화면이 뜨게 되면 자산 뱅킹이라는 그 화면이 있어요. 그 오른쪽 상단에 그 자산 뱅킹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맨 왼쪽 하단에 그 화면의 왼쪽 하단이죠.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 계좌 개설이라고 뜹니다. 그 계좌 개설을 누르시고 핸드폰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좀 젊은 분들에게 잘 아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봐 주시고 그것도 모르신다고 하면은 증권사에 이제 가지고 가면 증권사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계좌 개설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계좌들을 개설할 수 있는데 좀 필수적으로 개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반적인 증권 계좌를 하나 개설하시고요.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연금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이 파킹 통장에 묶어두듯이 현금을 좀 예치해 둘 때, 통상적인 그런 이제 은행 금리 정도의 그런 이유를 받기 원한다면 CM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금 계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식 거래 계좌가 있고 CMA 계좌가 있고요. 또 부가해서 ISA 계좌, 또 개인 저축 통장이죠. 또 IRP 계좌 이런 계좌들을 이제 갖고 있고 한꺼번에 전부 다 개설하셔도 되고 후에 추가로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좌 개설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계좌 개설하시면 로그인도 가능하고 뭐 본인의 비밀번호도 있고 계좌번호도 다 생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상품을 누르시면 그 상품의 항목들 중에 지금 이제 상품이라고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 동그라미. 거기를 누르시면 중간쯤 왼쪽에 채권 RP 발행어음이라는 항목이 뜨지요. 그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걸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채권 RP 발행어음을 누르셨다면 한번 보십시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런 화면인데, 장외 채권 가입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장내 채권 매수 관리 중에 장내 채권 둘러보기를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 안에서 많은 그 채권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채권에는 이제 장내 채권이 있고 장외 채권이 있는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장내 채권은 여러분이 매수할 수도 있고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장외 채권은요,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면 만기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그 유동성이 좀 떨어지죠. 만기까지 묶여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장래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매수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다시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매도해서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외 채권은 잘 선호하지 않고요. 장내 채권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실 그 예시로 살펴보실 그 종목은 제주은행 조건부 상호 신종연구 5콜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제주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종연구 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종이라는 것은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순위 채권, 일반 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순위 채권보다 더 뒤에 있는 순위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그 다음에 신종자본증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그러니까 선순위채보다 훨씬 더 높은 리스크를 지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은행채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채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채권이 은행이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결국은 이제 그 확률이 좀 적다고 생각하면 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지고라도 이런 이제 조건부 상환의 신종 자본증권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영구채인데요. 지금 여기 만기일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상단 그림에 만기일이 999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영구채입니다. 만기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구채 옆에 5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5년 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년 후에는 이거를 이제 그 채권의 만기가 그냥 5년 후에는 없어지고 은행이 이걸 갚아버릴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영구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KDB 증권 같은 경우는 10년 후순위채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구채인데 5년 콜이니까 이것도 역시 5년 후에는 통상적으로 이 채권을 그 발행 주체에서 이제 회수를 합니다. 다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히 갖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5년 정도를 갖고 있으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9999년 영구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기일은 아마도 2027년 9월 19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5년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권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은행채이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위험을 지고 약간 높은 금리를 이제 우리가로 이제 이런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좀 불안하시면 그 금액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만 이렇게 이른바 몰빵하지 않고 좀 금액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채권에 나누어서 마치 ETF처럼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몰빵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 채권을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1395원에 매도 수익률이 얼마냐면 5.78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395원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만기까지 5.78%의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2340 이렇게 써 있는데 2340개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하시면 단순해집니다. 2340개인데 예를 들면 이거를 다 산다고 그러면은 10,000원 곱하기 2,395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395원 곱하기 2,340이 아니고요. 2,340개라고 해서 이 한 개의 가격은 얼마냐면 1,039.5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채권이 발행될 때는 10,000원 단위로 발행이 됐는데 이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10개로 쪼갰습니다. 10개로 쪼개서 사실상은 이 10,000원 단위로 생각을 하면 234개가 올라와 있는 거고요. 1,000원 단위로 생각하면 2,340개가 올라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에 이제 매수 버튼을 여기 이제 1395라고 써 있는 호가창을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매수 버튼이 뜹니다. 우리는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누르면 되고요. 매수를 누르면 되고, 매수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의 화면과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1,000원 이렇게 찍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면 1395원에 1,000원 이렇게 찍혀 있죠. 이건 한 개를 살 수 있는 건데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금액이 1395원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1039.5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발행 금액이 10,000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1395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거를 10개로 다시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한 개를 사면 1,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39.5원이 계좌에 있으면 수수료 빼고요. 계좌에 있으면 이것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10,000원어치 사고 싶다. 1395원어치 사고 싶다. 그러면 10,000원을 누르시면 됩니다. 10,000원을 누르면 지금 살 수 있는 그 가능 금액, 가능 수량 뭐 이런 것들이 다 뜨게 되고, 그리고 소액 매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채권을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채권도 이제 그 위험을 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그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좀 훈련이 되셔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은행이 망할 확률이 얼마나 돼? 이렇게 생각하고 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시도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절대 안 망하는 기업 채권을 사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국채를 사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국채 금리가 요새 한 3.5% 정도 됩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위험을 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무위험 투자라는 것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지고 우리가 사는 건데, 그것을 이제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금액이 커지면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여러 가지 채권들, 여러 회사들에 나눠서 사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채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루트를 따라서 쭉 들어가셔서 한번 채권을 매수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고요. 뭐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해 보시고 한번 이자를 받아 보시면, 이제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거든요. 발행일이 2022년 9월 19일이기 때문에 12월 19일, 또 3월 19일, 6월 19일, 9월 19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자가 나옵니다. 3월이 오기 전에 한번 매수해 보셔서 3월 19일 날 나오는 그런 이자를 한번 받아보시면 이 채권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채권을 또 누리시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 좀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요. 또 이 채권들을 활용해서 또 적당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채권을 매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